오늘 그 제목은 공간으로 보는 고도라고 정했는데요. 총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 도시에서 보는 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공간에서 고도라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에 대해서 제가 방법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후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5개의 고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만이 6번째 고도로 지정을 받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른 고도에서는 어떤 공간들이 시민들, 방문객들에게 열려 있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하만의 고도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같이 논의하면서 제가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봤었던 하만의 여러 역사도시의 가능성들이 있는 장소들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이 도시, 역사도시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2006년에 이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화재가 잠재적으로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도를 다 그려놓은 지역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이. 여기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옛날 원동이거든요. 여기에 예전에 이제 지금은 없어진 걸로 제가 없어지고 아마 여기에 뭔가 이제 빌라나 뭔가 이게 패스트푸드점 같은 게 이제 생겨 있는 걸로 됐는데 여기 열부 재령 20비각이 있었고요. 이 비각의 맞은편에 보면은 27번 자리입니다, 여기. 여기 이제 원당 당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는 다들 잘 아시죠? 여기 약간 공원처럼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요 나무거든요. 이 나무에 사실은 숨겨진 역사가 있는데 이 나무 아래에 고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2019년에 여기 이제 하만 마리산 고분군 주변에 이제 문화재 학술 발굴을 하면서 그 전에도 이미 고분의 존재들은 알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발굴 조사를 약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 나무는 지금 이제 보존은 되어 있는 상태죠. 또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쭉 이어지는 제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분과 공원, 이쪽 끝이죠. 이렇게 쭉 제방이 이렇게 쭉 길을 따라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분 위에 당목이 있고 당목에서 제방이 연결되는 이 길에서 보면은 이제 마리산 고분군이 이렇게 보입니다. 제방에 올라서 앉아서 보면 벤치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강을 하셨던 조신규 선생님하고 이 숨겨져 있는 고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를 알리고 또 일로 쭉 가다 보면 결국 마리산 고분군 서구릉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의미 있게 바꿀 수 있게끔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여기를 이제 역사 산책공원이란 걸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실제 설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당목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방이 쭉 연결이 되는데 이제 과거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만들어져서 뭔가 소음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차폐했었던 기능들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능을 이미 다 했고 단지 여기 이제 공원과 연결된 이 지금 이제 일종의 통로로만 그 통로라고도 하기도 좀 그렇죠. 이게 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공간을 좀 좋게 바꿀 수 있게끔 리듬감을 살려주는 설계를 좀 해서 이렇게 문화재 마리산 고분군도 볼 수 있고 이 뒤에 이제 개발된 택지 개발된 부지하고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들을 조금 만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한 10가지 이상의 사업들로 정리가 돼서 이제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이 하만에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그 공원의 리듬감이 있고 다양한 수목들이 고분군을 바라볼 수 있게끔 설계가 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일본 거를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백제 부흥운동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660년에 이제 백제 멸망 후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국가유산청 연구과제로 그 하만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권 이 정비와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좀 연구를 이제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작년에 이제 그 후쿠오카시 옆에 있는 다자이오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
요 카페 때문에 갔거든요, 사실은. 이 카페를 하나 보러 이제 사실 국외 출장만 간 건 아니고 여러 군데 갔습니다. 이제 문화청도 가고 국토교통청도 가서 관련 정책 분야 분들은 다 같이 면담도 하고 이제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다자이유에 간 건 사실 이 카페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가 이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보면 이제 평범한 진짜 카페입니다. 동네에 있는 카페인데 그 일본에도 고도란 것이 있고 그 역사문화권 제도와 비슷한 그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이란 것이 있는데 일본에는 요걸 이제 통칭하는 이제 법령이 일본의 역사마을 만들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마을 만들기법에 지구 계획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지구 계획 같은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도시 계획적으로 보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랄지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도시의 용도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면서 굉장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도시 계획적 툴이 있는데 일본에서 두 군데가 지금 이 지구 계획 그 역사마을 만들기법에 설정이 돼 있는데 한 군데가 이 다자이유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까 그 카페가 위치한 가로인데요. 여기가 이제 다자이유 시내에서 이 관세음사 지구라고 하는 이쪽 끝으로 이동하는 통로예요. 예전엔 참배로로 이용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 도로를 더 이상 사람들이 걷지 않게 되고 그냥 시내에서 그냥 쭉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해서 가는 그런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공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던 건데 사실은 도시계획상 여기에는 집밖에 못 짓게 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역사적인 장소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단순히 집만이 아니라 아까 봤던 카페와 같은 것들을 지어서 사람들이 과거에 걸었던 그 참배로에서 걷다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려고 도시계획적으로 용도를 바꿔서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만들어준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통칭하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약간 이론적인 틀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장소의 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혹시 이 건물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에서 나왔던 지역이고 또 굉장히 유명한 세계유산. 여기가 뭐냐면은 올인의 올인하우스입니다. 네. 사실은 올인하우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 서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성산 일출봉이고요. 여기 이제 글래스하우스랑 건물이 있고 성산 일출봉이고요. 여기 야트막하게 건물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물 이름이 이제 지니어스 로사이라고 하고 지금은 유민미술관으로 바꿔서 쓰이고 있는데 과거는 이제 요 리조트의 명상의 공간으로 쓰였던 곳인데요. 이 지니어스 로사이가 이제 뭐 라틴어로는 이제 게니우스 로키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이제 장소의 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건물 이름이 장소의 혼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시면 여기 성산 일출봉까지 가는 루트고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제주에 많은 이런 현무암질의 돌로서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는 이제 안도다다오라고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 세계적인 건축가인데요. 한국에도 몇 가지 작품들이 있긴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건물을 소개했던 예전에 그 건축 잡지 내용을 조금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여기 이제 지역을 섭지코지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섭지코지. 이 섭지코지의 배꼽이라 불리는 곳에 위치한 지니어스 로사이. 여기서는 이제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이 지니어스 로사이라는 건물은 빛과 물 그리고 자연을 불어넣는 감동적인 배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섭지코지의 자연과 더불어 실내외 공간에서 각기 다른 체험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신비롭고 고품격의 명상 전시관으로 꾸몄다라고 잡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미술관으로 개편돼 있기는 한데 이런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과 이런 풍경들을 볼 수 있도록 건물이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건축가는 아마도 이 지니어스 로사이라는 이름을 지음으로써 이 장소에 있는 그 성격들을 더 부각시키면서 그걸 훼손하지 않고 정체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건물을 아마 설계했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 건물은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아까 그 보이시죠? 여기 올인에 나왔던 올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소개하는 일본 건축가거든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의 글을 한번 더 읽어드리면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는 제주도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 미술관의 연못은 한라산의 백록당, 미술관으로 향하는 길은 제주도의 중산간, 벽천 폭포는 해안을 표현했다. 그는 제주 섭지코지에서 바다와 하나가 되는 곳,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안도 다다오는 공간을 구성할 때 한 번에 많은 것을 보여주기보다 가려놓은 부분을 마련해 최종 지점에서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라는 건 어떤 성격이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지형, 빛, 또 재료, 역사, 문화적 기억들이 결합돼서 이 장소의 고유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지니는 것을 장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의미가 깃들어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그 장소의 의미들을 계속 찾아내기 위한 단서들을 제가 만들어 찾아갔던 과정들을 보여드렸던 방법이고, 그 현대 도시에서 고도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열어서 내가 있는 지역에 어떤 숨겨져 있는 문화유산이 있는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이 공간을 어떻게 쓰여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단서들을 사실 제공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적인 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만에 와서 가장 이상하게 보였던 게 이거예요. 네. 여기 이제 그 법수면 윤내리 옆에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주유소 하나 있으면서 꺾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안쪽으로. 그리고 여기는 우거리 토기가마거든요. 여기도 이게 있고 가다 보면 또 이런 것들도 있고 결국 이게 농수를 공급하기 위한 그 수로인 거잖아요. 이게 물론 다른 지역에도 있긴 한데 하만에 오니까 이게 유독 잘 보이는 거예요.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쭉 그 법수면 끝으로 가면 백산리라고 남강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 남강 서촌 하천 정비 사업 부지를 발굴했던 지역이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이제 바로 맞은편에 의령이죠. 그래서 여기 결국에는 하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남강과의 공생이자 저항에 대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아마 하만이라는 도시의 역사성이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런 하만의 여러 가지 장소 그리고 역사적인 것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지역에 산다는 감각을 깨울 수 있게끔 하는 단서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도 많이 돼 있고. 그런데 이런 지형 그리고 기후 그다음에 이런 숲과 이런 습지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아까 보셨던 농수로나 이런 형태들이 사실은 앞으로 고도가 된다고 하면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건물을 짓고 도시 풍경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단서들이 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고 또 주민들은 이런 기억들을 잘 모을 수 있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므로써 계획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는 수많은 장소들은 그냥 도시를 하만군이라는 행정구역 안에 있을 텐데요. 근데 이 중에 특정 장소를 지구로 묶어서 의미 있는 장소를 좀 더 의미를 부각하겠다고 하는 작업이 사실은 고도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개 고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 고령, 공주, 익산, 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딱 하나의 장소에 이렇게 모여 있지 않아요. 경주는 물론 이렇게 3km 반경 안에 이렇게 고도 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부여 같으면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부소산에서부터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 하나도 고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익산은 여러 미륵사부지부터 쌍릉 그리고 제석사지 이런 사찰터까지도 6km 범위 안에서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공주도 공산성이라는 중심 지역부터 6km 떨어진 데 수촌리 고분군이 있고 그 근처에 또 한옥마을을 만들면서 사는 사업이 고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전체를 보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사실 고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도적인 이야기는 간략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마는 제가 알기로는 6번 지금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타당성 조사랑 기초 조사는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고 고도 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지정이 된다는 거는 함안 전체가 고도가 되는 거거든요. 뭐 7원부터 군부 끝까지 다 지정이 되는 거기는 한데 그 안에서 특별하게 사업을 할 구역을 따로 정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지구로라는 지정지구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래서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 이렇게 두 가지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특별보존지구는 보통의 사적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설정이 되는데 보존육성지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이 보존육성지구가 됩니다. 문화유산 주변 지역이 보존육성지구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에 보존육성지구를 설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뿐 조사 목적뿐만 아니라 그 문화유산 주변의 주거 환경이나 가로 경관 그리고 하천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또 쉼터나 숲을 만들어서 그 마을 경관을 바꾸고 편의시설이나 탐방시설 같은 것들을 만드는 모든 일련의 사업이 보존육성지구에서 일어나거든요. 다른 고도에 지금 제가 지금 경주랑 부여 두 군데를 가시는 걸로 이번 학기에는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경주의 이 거리는 고도의 정책이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설 연휴에 54만 관광객이 왔다 갈 정도로 사실 굉장히 붐비는 지역이고 또 공주는 이 지역의 수많은 문화도시 사업, 그 다음에 뭐 도시재생 사업, 고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중첩적으로 일어나면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공산성 주변에 이게 벚꽃이 상당히 또 많거든요. 그래서 봄이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 장소가 됐고, 익산 같으면은 미륵사지가 위치한 곳이 익산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오히려 부여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여기에 이제 생활 여건들을 개선하면서 한옥들을 만드는 사업들을 개인한테 그 건축비를 지원하기도 했고, 또 도서관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동네로서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했고, 부여는 제가 요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따와서 예전에 한번 자료에 넣었었는데, 부여 땡땡 막국수 웨이팅 줄 1시간은 기본 이렇게 써 있는데, 진짜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 맞냐? 막국수 한 그릇 먹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고도 사업의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4개 도시에서는 사실은 정원을 만들고 예술거리를 만들고 또 대중교통을 타는 플랫폼을 만들고 전선을 지중화하고 갤러리를 만들고 숙박시설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작업들이 고도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도를 사실 지정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2010년 기사인가 그럴 겁니다. 그 경주 고도 육성 포럼 잠깐 이제 제가 한 10년 전쯤에 고도 육성 포럼에 간사로 잠깐 일했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속해 있었던 이제 과거 단체인데요. 경주 고도 보존 계획은 뜨거운 감자다 해서 이제 주민분들이 반발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벌써 15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올해 5월달 신문인데요. 719억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경주는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나타낸 고도 지역이고 황남동 일대에 지어진 한옥은 456건, 담장과 대문을 바꾼 사례가 331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도라는 규제와 지원이라는 차원 속에서 또 좋은 거리를 만들기 있고 좋은 집을 짓기 위한 컨설팅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오늘날의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도가 지정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3년, 5년, 10년에 끝나는 계획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 번 지정이 되면 10년 정도의 시범 사업을 하고 그 후에는 20년에서 100년 정도를 보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지금 아주 어렸을 때는 고도라는 게 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되게 많이 정비가 되고 좋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 약간 의식을 갖고서 했는데 따지고 지금 보면은
이 시간의 축이 예를 들어 뭐 1500년의 역사가 있는 도시, 뭐 2000년의 역사가 있는 도시에 내가 사는 이 50년의 뭐 60년의 시간이 이 하나를 다 바꿔내는 데는 굉장히 또 작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긴 역사 속에서 아주 작은 숟가락 하나를 얹어서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만도 한번 이번에 6번째 고도가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100년 이상을 바라보게 되는 어떤 도시 계획적 툴 속에서 도구 안에 틀 속에서 좀 도시를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으로 보는 고도가 이제 주제다 보니까 나머지 5개 고도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는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문화유적 분포지도, 그 GIS 헤리티지 사이트 가면 이거 똑같이 다 보실 수 있는 그림이신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별보전지구, 보통의 사적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 부분이 보존육성지구인데 이제 한옥마을들이 있고 황리단 있는 쪽이 아마 이쪽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문화재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얘기보다도 그 주변에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식의 이제 한옥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조적조 건물에 이렇게 목구조로 얹은 것도 있고, 사실은 경주는 이런 한옥들을 짓기 시작한 게 벌써 50년의 세월이 지났고, 또 그것도 정책적인 방향의 하나의 결정이긴 했었는데, 과거에 또 거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일이었거든요. 또 이렇게 옛날 양옥집에 타일이 다 붙어 있는 게 옛날 집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개조해서 상가로 개편해서 쓰는 모습들이 있고, 또 조금만 올라가시면 양동마을이 또 민속마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시대를 건너서 다양한 한옥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도시가 공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주에서 사실 한옥을 조금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2019년에 저 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이제 한옥 건축 양식이라는 거를 조금 연구했던 적이 있어요. 한옥 건축 양식은 뭐냐면 법적으로 사실 정해져 있는 용어이긴 합니다. 한옥등 건축자산법이라고 해서 한옥과 근대 건축물 등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들의 양식, 그 디자인에 관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법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한옥이라고 목구조로만 돼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한옥도 있지만은 한옥 건축 양식이라고 해서 한옥과 닮아 있는 어떤 건축물에도 국가적인 지원이나 진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법적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의 고도 사업으로 만들어진 그런 한옥 건축 양식 건물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단순히 목구조만이 아니라 뭔가 벽돌도 조금 섞고 콘크리트로 짓기도 하는 이런 것들도 그동안 고도에서는 조금씩 지원을 했었는데, 2025년 5월 달에 이제 국가해상청이 이게 새롭게 보도자료를 내면서 약 800여 건의 그동안 고도 이미지 찾기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게 채 10건이 안 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구조가 아닌 건물로 지원을 했던 사례가 채 1%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도 고도는 운영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지금 2024년도 9월 달에 경주시에서 홍보 자료를 낸 자료예요. 그래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 수요 신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이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건축행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순수 한옥, 그러니까 목조 건축으로 지을 때, 그리고 건축행위와 관련된 겁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건축물의 외관을 정비하는, 그 도로에 접해 있는 그 건물 외관을 정비하고, 또 담장이나 대문을 바꾸고 간판을 바꿀 때 이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지도인데, 여기에 이제 X 표시됐는데 빼고 나머지 지역들에는 이제 그런 한옥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경주시에서 공고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다음은 익산입니다. 익산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일정에 없으시기는 한데, 익산에 가시면은 그 한눈의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 짓기 공모를 했는데, 이제 고도 사업으로 고도가 되면은 그 지역에 뭔가 탐방센터나 뭔가 다양한 다목적 문화시설들을 짓게끔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면사무소거든요, 가운데가. 여기가 미륵사지고 좀 떨어져 있기는 하죠. 근데 여기 이제 가운데에 한눈의 센터라는 게 있는데, 건물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10월 1일이네요. 네. 실제 건물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건물이 이제 재밌는 점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주거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안에 이제 그 익산 세계유산과 이제 고도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같은 넓은 공간이 제공이 되고,
또 주민 협의체, 그러니까 고도를 지키고 가꾸기 위한 주민들 모임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여기 이제 계신 이제 협의회 분이 이제 한지 공예 등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주민 공간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도 하시고 이런 상품 판매와 같은 것들도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공간들이 제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실이 만들어지고요. 또 재밌는 점이 익산이 아까 다른 경주와 달리 조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도 지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자전거를 빌리셔가지고 각 지역들을 돌아다니실 수가 있는데, 서동생가로 추정되는 설화적 장소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자전거 타고 한 7, 8분 정도 가면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아직 정비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여기 이제 백제 무왕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공원을 고도 사업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판이 지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고도보존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보존 육성지구로 지정되어서 2017년부터 8년 동안 정비할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발굴 조사와 실시 설계 용역들이 진행이 되었고 이런 공원으로 만들어진다고 돼 있고요. 또 자전거 타고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왕궁리 유적이라고 굉장히 넓은 후원과 같은 형태에 펼쳐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륵사지에서 조금 더 남쪽에 내려와 있는 쪽인데 여기에 이제 기와가마라든지 이제 백제 후기에 관련되는 유적과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에 아마 왕궁에서 서로 아마 추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가면은 이제 이게 작년 초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일강하셨던 조신규 팀장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전주에서 일정을 마치고 세종으로 돌아가는 길에 통화 때문에 갑자기 여기 이제 차를 대고서 왕궁리 유적 근처였거든요. 차를 대고 여기 걸으면서 계속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걸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한적하게 이렇게 달토끼도 있고 한데 사실은 핵심은 익산 핵심 어쩌면 미륵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이제 절친 초등학교 이제 친구랑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와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익산을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 해서 이제 새벽에 출발해서 갔던 지역인데요. 지금은 요 뒤에 이제 산에 있는 부분도 이제 고도 사업 백제 왕도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발굴 조사가 계속 되고 있고 또 옆에는 이제 국립박물관도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는데 요 앞에 이렇게 연지들이 사실은 이른 시간에 보기 굉장히 또 좋은 경치를 갖고 있습니다. 익산의 왕궁리에 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건물지가 있어요. 이렇게 외곽에 이렇게 기둥의 흔적이 있고 가운데 방을 만들었던 것 같은 이런 형태의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좀 부여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 그림은 제가 사실은 이제 석사 과정 때는 이 전돌 또는 벽돌에 있는 이 건물이 뭔지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사실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여 가시면 아마 박물관 가면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960년부터 2019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문화재청 통계상 가장 해외에 많이 반출돼 소개된 유물이 이 유물이에요. 2위가 경주 김하영 토기가 아마 2위로 알고 있고 5위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김홍도 화첩이 아마 5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압도적 비율로 사실 이게 많이 출품이 됐습니다. 이게 22번 외국에 나갔었고 날짜로 보면 6,400일 정도가 외국에서 전시가 됐던 유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하영 토기가 8번 정도 이제 외국에 출품됐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글로벌하게 우리나라에서 본 제일 유명한 유물이라고 통계적으로는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건물이 이제 부여의 한 공간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림이 있습니다. 가운데 아마 부여박물관 가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은 제가 그때 카메라가 좋지 않아서 연구할 때 저 연구실 동기가 대신 좋은 카메라를 찍어서 저에게 준 사진인데 이렇게 특수하게 생긴 팔자 지붕도 아닌데 이렇게 뭔가 선이 있고 지붕이 겹지붕인 것 같은 이런 건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에서 저희 교수님께 의뢰가 와서 뭔가 익산의 고도에 막 어울리는 한옥이나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설계 도서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연구 의뢰가 와서 그 연구를 했는데 익산에는 이런 독특한 건물의 형태들이 있고 또 백제 때는 이런 건물들이 아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산수문전 이런 도형들을 섞어가지고 한번 그럼 진짜 역추적을 해보자. 백제 때 사람들은 어느 건물에 살았고 그걸 오늘날 현대 고도에 만든다면은 어떤 식의 독특한 한옥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석사 때 연구했던 건데 이렇게 아까 지붕의 형태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외곽의 이런 덧집과 같은 형태들이 있고 또 이렇게 지붕을 가르는 선들이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높게 솟은 집들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일본이 과거에 공유했던 건축 양식들이 저렇게 구현될 수 있는 물리적 성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증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한번 안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요 연구가 이제 끝날 때쯤에 이렇게 약간 실현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요 연구는 이제 연구로서 일단 끝나긴 했는데 그 후에 이게 이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회자가 됐었고 또 최근에 이제 보도 자료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충남에는 이제 백제 한옥을 공급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연구들을 진행해서 지금 많이 이제 도서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프로토타입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공주도 사실은 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지역이 고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핵심 지역은 여기 공산성 주변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사지 역사공원에 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사지 역사공원에 가신다고 생각 안 하고 공주에 관광을 가셔도 대통사지 역사공원에 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핵심적인 공간이긴 하거든요. 대통사지 역사공원이 어디냐면은 그 유명한 공주 사대부고 앞쪽에 있습니다. 가보면은 사실 별거 아닌 공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추석 연휴에 제 배우자랑 같이 저희 집 근처니까 비 오는 상황에서 같이 한번 마시를 나갔는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공주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고도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공주에 대통사가 있다는 거는 삼국 사기가 아니라 삼국 유사에 의해서 이제 웅진에 세워졌다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고 학계에서는 이게 버풍왕이 아니라 백제 성왕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사찰을 계속 찾겠다는 노력들이 공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까 공주 사대부고 앞에 일원에서 고도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변에 옛날 집들을 이제 새로운 한옥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발굴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발굴 조사 하다가 보니까 유물이 나온 거예요. 대통사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이 돼서 그 집을 지금 이제 공원 형태로 바꿔놓은 건데 그런 지역들이 사실 요 앞에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고 아직 대통사의 정확한 사역을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쨌건 이 일대가 대통사가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도 안에서는 주민들이 여기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은 주변에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한옥들이 있고 옛날 집들이 있고 그냥 넘어서 이렇게 한옥이 보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마을 분위기가. 그래서 여기는 지금 특별보존지구 안에 있는 대통사 관련 유적인데 여기는 아마 그 교통섬처럼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그 일종의 보행공원처럼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또 여기서 좀 걷다 보면은 이게 또 건설된 흔적에 또 대통사와 관련된 것들이 나와서 임시적으로 개방한다는 표지판들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고개를 돌려서 보면은 또 이렇게 미술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옥으로 만든 서점도 있고 제가 여기를 걷다가 여기 요 가족분들이 일본 분들인데 제가 여기서 둘번들보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본인 가족분들이 여기 와서 관광도 추석 연휴에 하고 가시고 여기 나오면 여기 제민천이거든요. 제민천 변에는 이렇게 뭔가 한옥인 것처럼 보이는 건물도 있지만 좀 실제로 한옥으로 지원받아서 지은 건물들도 있고 카페도 있고 굉장히 지금 제가 이게 쨍한 날 사진을 좀 최신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우중충하긴 한데 가보면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또 걷다 보면은 많은 건물들이 건물의 인면들인데요. 이렇게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고석 같은 것들을 붙이기도 하고 나트막한 천장들을 붙여서 하는데 물론 이것들이 좋다고 평가하지 않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그 아까
부여에서 나온 산수문전을 보면 지붕이 저는 이제 그 꺾음지붕이라고 부르는데 맞배지붕에 꺾음지붕을 붙였던 게 백제인의 기상이 참 문화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차양 덧대는 게 어떻게 보면 백제 양식이니까 그냥 백제 양식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아름답게 보이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로 경관을 이렇게 바꿔가는 작업들이 역사적인 풍치로 바꿔가는 작업들이 또 고도에서 공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공주는 사실은 봄에 가야 진짜 좋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 육성지구 안쪽인데 여기 제민천이거든요. 다 벚꽃들이 피어 있고 또 이것도 고도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그냥 밋밋했던 다리를 목구조에 회랑을 얹어서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이제 공산성의 이제 남문 쪽에 이제 옥룡동으로 가는 길인데 이게 예전에 저랑 같이 활동하셨던 이제 문인분들이신데 저는 이제 글쓰기 재주는 별로 없지만 이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봄이 오면은 이렇게 진짜 큰 벚나무 밑에 이렇게 서서 이제 시안수 읊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부여인데요. 부여가 사실은 부소산성하고 정림사지를 중심으로 요 일대에 요 관북유적 일대까지 해서 요만큼이 원래 고도였어요. 그 나머지 고도에 비해서 영역이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여에 가면 이제 등산을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긴 안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성산에 전망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가서 보이는 풍경이 이제 지금 은퇴하신 이제 부여군의 이제 전 문화재과장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그 외국 학자들이 오면은 왜 부여가 왕도였는지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장소가 이 장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성산의 전망대인데 여기 보이는 게 부산이고 아까 저희 그 강아지랑 찍었던 사진이 여기 왕사에 있는 여기 코스모스 밭이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 가운데 산을 중심으로 여기 부산이 있고 금성산이 있고 능왕골 부분 이쪽에 오산이라는 산이 하나 더 있고 여기 부서산을 놓으면서 이게 세 개의 산을 중심으로 도성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설이 맞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는 작업이기는 한데 그 부여의 왕도를 만들었던 그런 조형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부산이라고 하는 왕사 밑에 있는 절인데 여기도 지금 이제 명승구역에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은 이 백마강이 흘러나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하천부지구로 돼 있기는 한데요. 여기 이렇게 고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조망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는 이제 보존육성지구로 설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차로 좀 미뤄지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아까 그 부여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곳인데 여기 가림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재작년 추석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한번 오셔서 구경시켜드리겠다고 갔는데 여기 사진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여기 뭐냐면 사랑나무라고 해가지고 여러 드라마랑 영화에서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저는 사진 따로 찍기는 못했는데 여기 올라가서 다음날 이제 제 배우자인데 여기 이렇게 보는 방향이 또 익산이 여기서 보여요. 그래서 이 가림성을 축조했던 그 사서의 기록이나 이 장소적 입지를 보더라도 사실은 어떤 방어성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이제 특별보존지구로 지금 관리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낙화암에 올라가서 봤던 왕사 사찰이고요. 그러니까 또 여기는 세계유산으로 지금 등재되어 있는 나성인데요. 나성에 쭉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 나성이 6km 정도거든요, 둘레가. 그 가난 흔적이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이 금남정뱅이라고 하는 이 지맥이, 그 정맥이 쭉 해서 논산으로 흘러가는 그 길목에 왕릉원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저번에 정비할 때 이런 모습들인데 당대 이런 돌들도 돼 있고 또 최근 사진인데 일부 또 정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1년에 한 3만 명 정도가 방문하시거든요. 저 지역에. 그래서 그런 장소가 있고 또 부여에 가시면은 이렇게 천천히 거리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변에 이렇게 약간의 기와 같은 형태들이 얹어져 있는 상가들이 보일 수 있고 또 보건소 앞에는 이렇게 목구조로 회랑을 둘러서 역사적 풍치를 느낄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또 이렇게 마트들도 이렇게 외관 패널들을 적용해서 색채를 같이 맞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의무적으로 발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또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령인데요. 고령에 가시면 제가 왕릉로 서쪽과 동쪽을 비교해서 걸으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요 핑크색 부분이 사실 이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상업지역 일부를 이렇게 지금 보존육성지구로 설정한 거예요. 상업지역의 한쪽 가로는 육성지구가 된 거고 남쪽은 반대쪽은 그렇지 않은데 이쪽 일각은 보존육성지구가 된 겁니다. 여기 은하다방이나 이런 택배나 어떻게 보존육성 사업을 바뀌어 가겠죠, 이쪽 부분들은. 근데 이제 반대쪽에는 이제 대백마트도 있고 이렇게 땡땡 버거도 있고 뭐 땡땡 플레이스 커피숍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육성지구에서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 지구가 설정된 데랑 돼 있지 않은 데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게 될지를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즐거운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하만의 고도 공간을 이제 찾아보는 이야기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도라는 건 어쨌거나 하만은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하게 되긴 할 텐데 이 고도가 만들어지게 된 생성부터 쇠퇴하게 된 전체 기간을 고도로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가 핵심이긴 한데 가야만을 보는 건 아닙니다. 신라도 볼 수 있고 또 근현대에 많은 또 3.1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흔적들까지 고도에서 다룰 수 있는 시간적 범위로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앞쪽으로 본다면 저는 그 대송리 늪지식물과 백악기 공룡이 나왔던 백이상 권역까지도 같이 한 번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건 이제 성산산성에 올라가서 보는 이 마리산 고분군뿐만 아니라 이 일대의 읍 전체 그리고 또 아래 뭐 백산마을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고도로서 가꾸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야리 유적 아래에 내려와서 보이는 이런 와송 제가 이거 약간 좀 놀랬거든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기와에서 이렇게 소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이런 풍경들이 있고 또 여기 가야리 왕궁길로 가는 길인데 그냥 집 앞에 텃밭이 있고 이렇게 빨래를 말리는 이런 풍경들이 사실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풍경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공존하면서 문화유산과 같이 정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마리산의 형태를 담은 그런 커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하만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군북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관련해서 이제 벽화를 보면은 또 이렇게 군북에도 청동기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한 세기의 또 역사도 있고요. 또 이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호환 작가의 또 그 작품을 여기 이제 생가터에다 놓은 건데 군북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것 같고요. 여기는 봉산산성 올라가는 그 선왕 소류지 옆에 있는 네, 여기도 왕궁길로 지금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끔 돼 있는데 사실 저 혼자밖에 없어서 좀 무섭긴 한데 마을 앞에 이렇게 체육시설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고도가 된다면 이런 지역들도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는 그 성당 이제 말산리 성당을 해서 터미널로 넘어가는 길목인데 벽화마을이 있는 데인데 이제 새벽에 돌아다녔는데 보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옆에는 약간 떨어져 있는 벽화도 있는데요. 여기 가다 보면 이 길들이 되게 좋아요. 여기 물류 회사도 있고 해서 방목 이 길에서 터미널 넘어가는 데인데 여기 넘어가면 터미널이잖아요. 여기 쌈지공원 이렇게 정자가 있는데 이제 새벽 안개가 있는데 이런 공간들도 사실은 역사적인 풍치를 충분히 갖고 있고 앞으로 다듬어야 될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 앞에서 제가 이제 장소의 혼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주변 환경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소속감, 안정감이 고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감각이고 이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민분들과 같이 서로가 공유해야 되는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인데요. 사실 역사도시 고도를 만드는 상상력은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때 아주 짧게 한 1년 정도 그 프라하에서 문화유산 설계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제가 갔었는데요. 당시에 그 지도 교수님께서 설계하셨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그 프라하성의 정반대편 남쪽에 위치해 있는 이제 비쉐흐라드 성의 일부인데요. 이게 이제 10세기 중반, 14세기, 17세기에 만들어진 요새예요. 그 십자가 성체라고 불리죠. 크루시픽스 바스티옹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그 요새 꼭대기 부분을 레스토랑하고 결혼식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이 관광 홍보 사이트에서는 평점이 4.5점을 받고 있는 레스토랑이기도 하고 또 유럽에서 우리나라 지금 젊은 건축가 상인데 그 상도 받았던 장소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담쟁이의 그런 것들이 보이고 또 요새 성체 일부를 뚫어서 이 신시가지하고 공원들을 연결하는 통로도 만들었어요. 사실 사적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존 육성 지구나 반드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전체 이 역사 도시를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력은 좀 무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도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 이제 프라하 성이 보이고 이 비셰그라드 성이 보이고 이 프라하 전체 시내가 보이는데 여기 조각공원하고 레스토랑을 만들었을 수 있었다는 그 상상력 자체가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도 멀지 않은 이야기고 하만에서도 곧 다가올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한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